소리내어 혼잣말을 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강력해요. 그 사실을 토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하버드에서 크리스틴 교수와 말이죠. 부정적, 비관적 성향은 4배에서 7배 정도로 강력합니다. 긍정적인 성향보다 말이죠. 이 말인즉슨 소리내어 말하면 생각보다 10배가 더 강하고, 부정적인 말이었다면 4배에서 7배 정도 더 강하다고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소리내어 한다면 40배에서 70배 정도나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진 않더라도 말하지 않은 것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기를 해봤죠. 그 내기는 바로 선수들에게 멍청한 혼잣말을 못하게 하기. 결과가 어땠을까요? 긍정적 생각은 가르칠 필요도 없이 말이죠. 오로지 불평을 없애는 거죠. 날씨에 대한 불평, 코치에 대한 불평, 상황에 대한 불평, 혹은 현재에 대한 불평 등 어느 것이라도 부정을 내뱉는 말들을 금지했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하게 했죠. 그렇게 선수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다른 것들, 제 책에서 다룬 것들을 가르쳐봤고, 이 부정적 성향을 없애는 결과는 엄청 대단했어요. 누구였죠? 누군가 말했잖아요. 자기가 가장 걱정하는 건 40세에 은퇴 후 심장마비로 죽는 거라고요. 맞아요. 피트 마라비치였어요. 유명한 농구 선수였죠. 다른 2가지 예도 있는데, 첫 번째로 그의 이야기는 그가 26살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저는 10년간 프로 농구선수 생활을 하다가 40세에 은퇴 후 인생을 즐기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기 싫어요. 그는 실제로 10년간 프로 생활을 했으며 은퇴 후 40세에 캘리포니아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잡지에서 본 이야기인데 73년도 석세스 얼리미티드 매거진이었죠. 한 수리공이 기차 안에 냉동고를 고치러 갔었다더군요. 그 수리공이 냉동고를 들어갔을 때 그는 패닉이 왔어요. 왜냐하면 냉동고 안에 갇혀버리게 되었거든요. 문을 두드려봤지만 아무도 없더래요. 공포에 휩싸여요.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죠. 마침 바닥에 동전을 하나 주었고 벽에다가 죽기 전 머릿속 생각을 써놨더래요. 그 글을 보면 몸이 점점 추워진다. 인간의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이 느끼는 걸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요새 슬럼프야. 오늘은 날이 아니야. 이번 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결혼 생활이 더 불행해져. 몸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인다고요. 마찬가지로 수리공도 점점 추워지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다리는 것뿐. 점점 잠이 오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문장일 것 같다. 실제 기사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몇 시간 후 다른 사람이 냉동고를 열었는데 그 수리공은 죽어 있더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냉동고의 온도는 약 14도 밖에 안 됐어요. 냉동가스는 고장이 나 있었고 냉동고 안에 산소조차 충분했어요. 즉, 그 냉동고는 인간이 죽을 정도의 환경은 절대 아니었던 거죠. 오로지 그의 부정적 혼잣말이 그 수리공을 죽였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듯 부정적 성향이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정치판만 봐도 알 수 있죠. 긍정적 메시지 대 부정적 메시지.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모두가 제 아버지를 긍정의 신사 등으로 불렀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받은 교육 방식은 긍정 아니면 부정이라는 것이었죠. 쉽게 말해 부정적 성향이 아니라면 그 말인즉슨 당신은 긍정적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부정적이지 않으려 노력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려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 행동이 실제 긍정적으로 바뀌려는 노력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었죠. 모든 연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멍청한 말을 소리내서 표현한다면 결과적으로 당신은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잣말은 누가 컨트롤하나요? 바로 당신만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안 돼. 그런 생각들로 인해 X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다들 물어봐요. 그럼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당신이 무엇을 보든지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여기 있기조차 싫어. 내 직장 극혐. 아니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그 말들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단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런 멍청한 말을 소리내서 하지 않으려 한다면 다른 생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자동차의 비유를 해볼게요. 차가 후진 중이라면 자동적으로 직진으로 안 바뀌잖아요. 기어를 드라이브로 바꿔야만 하죠. 그리고 그 전에 멈춰야 하고요. 그 상태에서 드라이브로 기어를 바꾸는 것처럼 당신도 행동이라는 기어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후진 기어처럼 하던 멍청한 소리를 계속하면 부정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진 기어는 진실한 배경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말을 했더라고요. 과거로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맞아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로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맞는 말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들이 틀릴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 팩트로 과거는 실존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가정했을 때 과거로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 가지 조건은 하는 행동이 과거와 똑같을 경우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어했고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죠. 그 아이는 어머니와 약속을 합니다. SAT 시험을 보기로 하죠. 그렇게 그 학생은 5월에 시험을 치게 되었고 당연히 좋은 결과는 바라지도 않았죠. 6월 어느 날 시험 성적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SAT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학 부분과 언어 부분이 있습니다. 각 800점 만점이며 총 1600점 만점이죠. 하지만 그 학생은 교과 성적도 바닥이라서 그냥 시험을 본 것에만 의미를 뒀었죠. 하지만 그는 1480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학생도 놀랐었죠. 그 점수는 정말 똑똑한 학생들의 점수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학생이 그 점수를 받자 어머니는 당연히 아이에게 물어봤죠. 너 커닝했니? 아니요, 커닝하려고 했는데 할 수도 없었어요. OMR 카드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던걸요. 그 학생도 너무 놀랐죠. 그 후 그가 결정한 행동은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지막 학년 동안 꼬박꼬박 출석하기로 하죠. 학교를 매일 나가다 보니까 놀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교실의 선생님들은 프랭크는 우리가 알던 아이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아이였었어. 그렇게 다른 대우를 받게 되었죠. 그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을 진학 후 위치타 주립대학을 나와 아이비리그도 나왔어요. 그 후 잡지사를 차려 크게 성공했죠. 아버지의 이야기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STA 테스트로 가능성을 찾은 거죠. 아버지는 아니라더군요.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가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말하길 그가 성공한 후 12년이 지났는데 우편을 하나 받았더래요. 뉴저지의 프리스턴 대학으로부터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다음날 그의 아내가 우편을 건네줬고 그가 우편을 확인했는데 그 우편은 STA 시험에 관한 것이었고 그가 고등학교 때 본 STA 시험을 규칙에 의해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시험 후 주최 측의 실수로 13명의 학생에게 잘못된 점수가 전달되었는데 그 13명 중 한 명이 본인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의 점수는 740점이라는 것이었죠. 1600점 만점이에요. 그 주인공 프랭크가 말하길 사람들은 내 인생이 1480점을 받고 바뀐 줄 알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인생이 바뀐 시점은 1480점 학생처럼 행동할 때부터였고 그 행동은 바로 학교를 매일 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요약해보자면 말하는 언어는 강력하고 두 번째 우리의 행동은 성공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이 행동을 제어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사실상 반대로 되어야 하는 건데도 말이죠. 제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치려 했던 건 언어의 힘뿐만이 아니라 바로 행동에 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생각법이에요. 그리고 단순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혹은 습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 즉 결과적으로 당신의 행동이 미래의 당신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자신이 뭘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그리고 왜 아직 못 가졌는지, 어떤 희생을 해서 가지고 싶은지까지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당신의 팟캐스트에서 말한 것처럼 목표를 적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에요. 최대한 간결하게 말이죠.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에게 배운 건데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 8가지 구매할 리스트를 가지고 가면 쇼핑은 5분 안에 끝나요. 하지만 리스트 없는 장 보기는 20분 이상이 걸려요. 필요 없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장 볼 때 리스트가 유용한 것처럼 선수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유효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개발의 가장 기초적인 거죠. 간단하지만 어려운 과제이고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어퍼메이션 내면 바꾸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시작점이 아니라 멍청한 혼잣말하지 않기, 감정을 다스리는 법, 3분짜리 뉴스를 봐도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27% 증가해요. 부정적 뉴스는 하루를 망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게 뭔지 생각해봐요. 집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출퇴근길에 무엇을 들을지, 전화로 누구와 대화를 할지, 그리고 당신이 무슨 혼잣말을 할지 항상 생각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변하게 되는 우리의 행동이 성공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무력감을 느낄 때 희망도 사라져요. 저는 제가 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고 느껴요. 암 투병했을 때도,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말이죠. 전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도 분명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도움이 되죠. 그렇게 내 행동이 도움이 될 때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희망을 습관으로 만들라고 말이죠.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어야 해요. 우리의 행동이 미래를 바꿀 수 있던 걸요.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미래는 내 손에 달린 거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어떤 걸 말 안 할지, 어떤 것을 안 먹을지, 어떤 영향을 안 받아들일지, 무엇을 안 볼 건지 그 결정이 당신을 만들어요. 고민해보세요. 오늘을 기준으로 5가지 무엇을 안 할지 말이죠. 당신의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요.